7월 3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블루스카이님, 정직한 기술님, 단풍이님, 불타올랐어요? 네. 네. 그리고 김베드로님 어서 오시고요. 네. 돈나무 오빠님 간만에 오셨어요. 두려움없는 자유님, 남미용님, 윤영숙님, 해피정님, 각시풀님, 이명희님, 여의도 가자님. 피곤해서 약 드셨어요? 각성제? 원태현님 어서 오시고요. 진아송님, 황금손님, 진미숙님, 송현님 어서 오세요. 꿀벌 오소리님, 도채호님 어서 오시고요. 송현님, JBS 9895님, 재훈대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자님, 긍정의 힘님 어서 오시고요. 김진기님, 문영민님 반갑습니다. 송현님 돈 많이 벌어 좋겠다. 네, 주식 사세요. 여종성님 어서 오시고요. 전미정님, 그리고 행복 만땅님, 부자 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미소돔님, 바다님, 상위 10%님, 얼음골님, 청산유소님. 청산유소님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다. 그죠? 청산유소님. 저쪽 방송에서도 안 보이고 이쪽 방송에서 안 보이시고 바빠요? 아니면 채팅을 안 하는 거예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한사발님 어서 오시고요. 성투사 수제자님, 인간연습님, 한휘규님, 빨강망토님, 작은손섭이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최윤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지? 봉금정님 어서 오시고요. HS윤님, 박미주님, 송혜님, 유선군님, 네, 빨강망토님 인사 안 들었나요? 네, 어서 오세요. 찬찬찬이님, 동신님, 황금우주님, 온온온님, 소울캡틴님, 부자임님, 찐빵님도 어서오세요. 찐빵님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온 사람들 다 체크해놨어. 건강한 미래님 어서오시고요. 돈꽃님 반갑습니다. 송현님 어디 가방 샀어요? 네. 주식 사라니까 뭐 가방을 사셨대. 네. 김혜자님 어서오세요. 최형님, HWI님, 우은님도 어서오세요. 네. 눈이 침침하셔서, 그래요. 방송 열심히 보시고, 문자 받으시고, 그러면 되죠, 뭐. 백미애님 어서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말씀하시는 대로 계좌는 좋았어요. 네. 계좌는 굉장히 좋았고, 시장도 좋았어요. 시장도 좋았고 계좌도 좋았고 뭐 오늘 계좌 수준은요 지난 2650 정도 들어갔죠. 네, 저의 계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2650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향이 아빠님, 초록별님도 어서오세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님 어서오세요. 지금 계좌 수준은 지난 전 고점보다 훨씬 좋아요. 자, 무엇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조정 굉장히 우리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전 고점에서 뭐 100점이었다. 그런데 내려가가지고 한 80점까지 빠졌어요. 근데 100점까지 오지 않았는데도 다시 100점이 된 거야. 그러면 저 위까지 올라가면은 얼마나 올라갔다는 이야기야. 그죠? 네. 빨리 계좌 보고 오세요. 네. 계좌 한번 봐봐요. 오늘 신날걸. 미루님 어서오세요. 김재남님도 반갑습니다. 네. 계좌들 보고 오세요. 아직 계좌 또 안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 역시도 오늘 안 보려다가 한번 궁금해서 봤는데 많이 갔대. 네, 많이 갔어. 해피해피님 어서오세요. 네, 날아가는 주식 갖고 싶어요? 네, 날아가는 거 오늘 방송 제목에 써있잖아요. 뭐라고 써있어요? 급하게 오르면 걱정해야 됩니다. 네, 급하게 오르면. 백만부자님 어서오세요. 제가 많이 해드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네, 빨리 흥분하면 빨리 끝난다 아시잖아요. 그죠? 최군희님 어서오세요.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난다. 아니지, 빨리 끝나면 아니라 빨리 흥분을 하면 빨리 끝난다. 흥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게 한 2, 3일에 걸쳐서 올라가야 되는 그 상승 폭이란 말이에요. 오늘. 네, 가치나님 어서오세요. 근데 저걸 하루 만에 해치워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분위기도 또 나쁘지가 않아요. 내일 미국이 쉰다고 그랬잖아요. 내일 미국이 쉬는데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좋게 끝나버렸다. 그럼 수요일까지 그게 쫙 연결됩니다. 왜냐하면요. 경제지표가 특별한 게 없어요.
오늘 PMI 지표, 제조업 PMI 지표 발표했는데 그것도 좋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가 만약에 좋게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내일 일단 올라가겠죠. 그죠? 분위기 타고서 내일 올라가겠죠. 뭐 많이 올라갈지 적게 올라갈지 모릅니다. 근데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미국장이 쉬잖아요. 네. 미국장이 쉬니까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2650으로 맞춰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직전 고점에 다다르게 되면서 조정을 횡보로 들어가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 이번에 만약에 그냥 치고 올라가 가지고 이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2700 당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일단 상승하는 그 포지션들이 강해지고 있다, 강해졌다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네, 계좌가 좋아질 수가 없을 거예요. 어서들 오세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계좌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내에서 계좌는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네. 포트폴리오 우리가 운영하니까 1번부터 만약에 한 100번까지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종목의 총 합계를 따지고 보니까 어제보다도 좋아지고 있고 계좌가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 아,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 1번부터 100번까지 전부 다 오르는 게 아니죠. 1번부터 한 20번까지 오르다가 21번이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7번이 떨어져 있고, 네, 뭐 65번이 또 폭락해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안 가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 난 종목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계좌는 플러스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좌가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뭔가 쑥 올라오거나 종목을 세게 치고 올린다거나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조정이 따라온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전망을 좀 보기에 주 초반에 일단은 강세 나올 거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주 초반에 강세 나올 거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쭉 연결되다가 이제 주 중반 목요일 정도 되면 FOMC 의사록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약간 조정의 양세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 초반에 상승, 왜냐면 지금 현재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이슈가 없어요. 늘 해드린 말씀이지만 시장이 뭐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슈가 없어요. 이 조정을 받은 이유는 뭐겠어요? 6월 FOMC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금리를 뭐 2번 더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왔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뭔가 긴축이 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모양새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이제는 또 끝나가는 상황인 거죠. 네. 금리 인상 2번 한다고 했지만 시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CPI 지표 발표가 나오면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CPI 지표는 이번에 아직 예상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3%대 진입을 강력하게 네, 예측합니다. 3.5%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이번 달까지는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하락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달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은 일단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대 진입하게 되면 2%까지 얼마 안 남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준이 이야기하는 2%대 진입 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없어진다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을 많이 만들어 놨어. 특히 뭐 기술주들 움직임, 뭐 반도체 뭐 규제가 들어가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술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애플도 막 잘 가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이 딱 포진되어 있으면서 주요 업종들에 대한 지표를 갖다 박아주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고요. 내가 만약에 고점에 사서 물렸어 라고 하더라도요, 조정이 들어가면 좀 더 사지 뭐. 이 조정을 감안하고 홀딩하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조정 나올 수도 있죠. 주식 투자 보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조정이 오히려 우리 계좌를 더 살찌우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지 주식이 없진 않습니다. 돈이 없는 거지 주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좋은 주식은 널리고 널렸고요. 좋은 기회가 되는 자리도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이 돈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집게 하고 저렇게 짜집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주식이 한 개도 없고 돈만 있었어. 그러면 지금 뭐 엄청나게 사들였을 거야. 이거고 저거고 막 엄청나게 사들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은 여러분들이 겁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조정이 어떤 조정? 어떤 조정이요? 이거 보세요. 상승 추세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한테는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아직 바닥 돌파가 안 됐어요. 즉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포인트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뭐 어떤 단계에 지나가고 있어요? 바닥을 통과하면서 주가가 찌비찌비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거야. 그런 형태. 위쪽에 저항은 좀 있지만 어차피 뚫어낼 거야. 이런 형태의 느낌. 이런 것들 계속 보셔야 돼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예요?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경제 통화 정책이 뒤로 약간 물러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물러난다거나 도망친다거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뭐 급등한 종목들 따라간다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정이 나온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원래는 여기서 조정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21선은 조정 라인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뚫어버린 거예요, 한 방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당장 조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걱정하지는 않죠. 그래 들어와봐. 들어와 더 사줄게 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시장 걱정을 하지 마세요. 다만 오늘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올랐어. 보통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너무 올랐어 라는 말은 일단은 올라가면 안 되는 애들이 올라가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나가죠. 올라가면 안 되는 애들인데 올라갔네. 적당히 하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곧 떨어지겠네? 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이 아닙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뭐가 생겨요?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거 너무 올랐기 때문에 추세가 망가진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요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이 올라갔으니까 약간 옆으로 누워주거나 아니면 살짝 조정이 들어오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좀 안 좋게 생각하거나 떨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답변해 드려야죠. 회사의 인수합병, 유식하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M&A라고 그러죠. 네. 이거 N자 이렇게 쓰는 거 맞아? M&A예요? 네, M&A. M&A는 무조건 호재입니다. 네. M&A가 한번 떴어. 우리 기업이 어디다 팔려간대요. 무조건 호재입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의 인수합병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회사들을 그냥 흡수합병하는 뭐 그런 정도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은 별로 영향 주지 않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공시에 나오잖아요. 소규모 합병, 뭐 자회사를 100% 편입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그냥 어떤 회사가 있는데 생뚱맞게 어느 큰 회사에게 인수합병 되겠대 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 네.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는 놈이 있고 파는 놈이 있겠죠. 네. 사는 놈이 있고 파는 놈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유리할까? 예전에 한번 해드렸던 얘기죠. M&A 재료가 떴어요. 네. 사는 놈과 파는 놈이 있어.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네. 사는 놈? 파는 놈? 질문 바꿔볼까요? 사는 놈이 많이 갑니까? 팔리는 놈이 많이 갑니까? 팔린다고 봐야죠. 팔린다. 살려는 놈이 많이 주식이 오를까요? 팔려가는 놈이 주식이 많이 오를까요? 팔리는 놈입니다. 네. 성현님, 팔리는 놈이요. 팔리는 놈. 네.
왜요? 사는 놈 아니에요. 사는 놈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뭐 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팔려가는 놈입니다. 사는 놈은 일단 왜 문제가 생겨요? 네. 자, 뭔가를 이게 사겠다 이거야. 내가 만약에 성투치킨 옆에 있는 맛없어 치킨을 인수하겠다고 내가 마음 먹었어요. 그럼 나는 뭘 가지고 인수해야 돼요? 야! 난 성투사야. 몰라? 니네 내 밑에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조폭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지역 평정에서 싸움질 해가지고 거기 애들 흡수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여기 이제부터 내 나와봐랴. 오지마 해가지고 이렇게 흡수하는 게 아니죠. 뭐 돈 들어가다. 돈.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돈이 있어. 네? 모든 악의 근원은 돈입니다. 그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돈이요. 돈. 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가 생겨요? 현금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얘들은 대체적으로 사는 놈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합니다. 같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가끔씩 이런 회사가 있어요. 뭐 600억짜리 회사가 1000억짜리 회사를 인수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등치가 작은 놈이 등치가 큰 놈을 인수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만은 이런 거 지금도 나타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네? 돈이 많이 드니까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을 위해서 가끔씩 뭘 하기도 해요?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삼자 배정을 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보통 기업이 팔린다. 내가 성투치킨을 막 운영하다가, 아이씨, 팔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는 두 가지예요. 권리금을 챙겨가지고 두둑히 받고 나가려고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되니까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권리금 받고 뭐 돈 두둑히 챙겨가지고 나는 이제 넘어갈란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장사가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딱 갈라치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장사가 잘 돼서 팔려가는 놈들은 별로 없어요. 장사가 잘 되면 쥐가 다 해먹지 뭐 달라고 팔려가. 그죠? 장사가 안 되니까 팔려가는겨. 나 좀 해주세요. 나 지금 빚도 많고 뭣도 어쩌고저쩌고 경영도 힘들고 힘들어요. 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사줄게. 그래서 정상화 시켜줄게. 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팔려가면서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호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팔려간다. 인수 떴다. 그러면은 무조건 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삼성전자에 인수합병 되겠대. 그러면 얘는 폭등이야. 네. 폭등이요. 왜? 뭔가 미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뭔가 신사업 진출하기 위해서 뭐 로봇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뭔가를 인수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네 뭐 빚이 많다거나 뭐 등등등 해가지고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나가는 쪽은 이 어떤 빚더미에 앉아있는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애들이 내 걸 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요. 사는 놈은 시너지를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는 거겠습니다만 당장 돈이 들기 때문에 단기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잘 못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A라는 기업이 나도 전기차 배터리 쪽에 가보고 싶어갖고 네, 성투 배터리라는 기업을 인수하겠대. 신사업 진출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뭐예요?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는 그런 시기에서는 이런 M&A가 터지게 되면 얘네들은 뭘 한다?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호재냐 악재냐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호재냐 악재라는 부분을 얘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느냐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수합병이라는 것은 사는 놈은 주가가 잘 못 가고 팔리는 놈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네, 그 재료에 따라서 나는 지금 뭐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소고기 쪽이 좀 약해. 나는 성조치킨으로 아주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소고기 쪽이 좀 약해. 근데 메뉴의 다양화를 위해서 소하고 닭하고 같이 팔아먹는 뭔가 상품을 개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소닭치킨 이상하다. 소닭치킨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만들겠다 이거야. 이 메뉴를 만들겠다. 그러면 뭐예요? 소고기 기업을 인수하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것만. 근데 모든 것이 다 일단은 새로운 것을 품는 거나 새로운 곳으로 넘어가서 적응하는 거나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팔려가는 입장인지 사려는 입장인지를 잘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시너지를 발생시켜 가지고 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홀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뭐 생뚱맞다, 네, 빤스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오뎅 만드는 회사에 인수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 나가리예요. 네, 나가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이게 어떤 재료를 통해서 인수합병이 되는지, 무슨 시너지를 만들 것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팔려가는 쪽이 호재, 그 다음에 사는 쪽은 그냥 별거 아니거나 악재,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합병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 이게 지금 어떻게 읽히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 깜짝이야, 어떻게 읽히고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인수합병하고 나서 잘못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매도 불가는 본주가 영향을 받아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공매도니까. 근데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본주가. 그러면은 이 공매도 불가라고 하더라도 우선주도 같이 거기에 수렴하는 경우가 생기긴 합니다. 본주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우선주도 같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죠. KG그룹이 쌍용차 인수는 악재가 아니죠. 쌍용차는 호재죠. 쌍용차 입장에서는 호재야. 안 그랬으면 저쪽 편으로 사라져야 되는 내용인 거고, KG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돈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잖아요. 조단위 돈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단위 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거 말이 많았어요. 쌍방울 같은 애들은 돈도 없는데 사겠다고 나서가지고 아주 단가만 올려놓고 빠져가지고 지금 주가 많이 빠졌죠. KG그룹 같은 경우는 내가 자동차 쪽으로 갈 거야 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게 생긴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기차 쪽으로 뭐 진출이 되든 뭐 어쨌든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라서, 얘는 지금 돈이 일단 있는 상태에서 얘를 데리고 왔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진출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당장 이 유동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뭐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얘네가 어떤 시너지를 만드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해서 그 부분들을 네, 수익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요거는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생뚱맞게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를 샀다, 아니면은 뭐 그 경운기 회사를 샀다든지, 이런 거 지금 생뚱맞은 거지. 네, 생뚱맞는 거야. 이 KG가 원래는 경기잖아요. 경기화학이었잖아, 경기화학. 근데 KG로 바꾸면서 등치가 되게 좋아졌어요. 네, 운동했나봐. 막 좋아졌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KG그룹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악재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악재는 아닌데 당장 올만한 그런 호재도 아니죠. 왜냐면 쌍용차에서 전기차를 팔았는데 굉장히 잘 팔린다든지 뭐 이런 거라는 거죠. KG가 만드는 게 아니라 쌍용차가 만드는 겁니다. KG가 만드는 게 아니라 쌍용차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KG그룹이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쌍용차가 만드는 겁니다. 얘들을 내가 갖고 왔을 뿐이야. 얘의 실질적인 주인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일단은 사업에 진출하면 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게 자체가 재산이에요. 여기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 지분에 따라서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네, 이걸 뭐 팔아먹어야 되겠다, 몸값이 많이 올라서 팔아먹었다, 그럼 이 지분만큼 팔아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100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1000억에 팔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쌍방울은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쌍방울은. 네.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없는데 뭐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냐. 분명히 이거는 뭐 뭔가 깔려있다. 그 쌍방울이 인수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였다고요? 본주 이거 얘기해드렸고요.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상할 게 없어요. 뭐가 이상해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품었어요. 이게 대한항공이고요. 아시아나항공. 주가 차트 보시면 얘도 팔려간다고 했을 때 이 상승 포인트가 많이 있었어요. 네. 상승 포인트가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공이 항공을 품었어. 그래가지고 명실상부한 원래도 1등이었는데 아주 그냥 굳건하게 자리를 굳혀버리는 1등이 돼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둘 다 항공이다 보니까 리오프닝이 영향을 받아버렸어.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나를 품어가지고 네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상태로 가고는 있죠. 얘네가 얘기한 게 뭐였어요? 아시아나가 워낙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뭔가 또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갔던 거죠. 그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비가 올 예정이야. 내일 비가 올 예정.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이제 우산 장수들은 잘 팔리고 부채 장수는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부채 장수가 선풍기 회사까지 같이 인수를 한 거야. 근데 내일 비가 온대. 그럼 선풍기가 팔려 안 팔려? 안 팔리겠죠. 부채 팔려 안 팔려? 안 팔리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좋아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죠. 부채도 팔리고 선풍기도 팔리고요. 이렇게 좋아진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게 비가 와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네 부채도 안 팔리고 선풍기도 안 팔리게 되는 거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했는데 그래서 세계 시장 아니 그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등이 됐는데 항공 경기가 별로 안 좋아. 리오프닝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둘 다 죽쓰는 거지 뭐. 네. 독과점으로 합병이 무산된다는 거는 미국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국은 말이에요. 아시아나항공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거 합병 다 얘기 승인 끝난 건데 뭘 여기서 독과점으로 뭐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미 합병 끝난 건데 뭐 이거는 얘기 끝난 건데 여기서 뭐 갑자기 무산시킨다고요? 뭐 그거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한항공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나가 정상화되지 못했을 경우의 이야기예요. 조선? 우리나라가 미국도 아닌데 뭐 독과점을 가지고서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게 있어요? 시장을 교란한데 가격을? 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독과점이 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도 있어. 뭐 승인을 받는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해외 이런 쪽에 기구에다가 승인을 받는 우리 합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지.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네. 어쨌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합병에 대한 부분들은 시너지를 만들고 있고 그쪽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선풍기는 백두산이지. 네. 백두산에서 그냥 그 손선풍기 트는 게 제일 시원한 거 아니요? 네. 백두산 폭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빨리 가서 그거나 빨리 체크하고 계세요. 자, 아무튼 네,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고 현재 리오프닝 같은 경우들은요 아마 2분기 실적 때 약간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2분기가 뭐 그냥 애매하게 지나갔다 그러면 3분기 때부터는 확실하게 좋아질 겁니다. 지금 뭐 여행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사실 뭐 소비 이런 것들 엄청나죠. 요즘에 그 옷 한 벌씩 다들 장만하셨죠. 옷만 샀어? 요즘에 소비가 좀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 안 들어요? 뭐 늘 그러셨겠지만 카드 값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든지 많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이거 느껴지지 않아요? 카드 값 옛날엔 100만원 결제했는데 지금 한 120만원 결제한다든지 씀씀이가 조금 더 커졌잖아요. 네, 씀씀이가 돈을 쓰는 규모가 조금 더 커졌어요. 이거는 왜? 쓸 데가 없어서 못 썼던 거거든. 그동안은요 쓸 데가 없어서 못 썼던 겁니다. 근데 이 욕구를 해결해 준 게 뭐였어요? 온라인이었잖아요. 온라인 쇼핑몰.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몰이 잘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온라인 사업과 관련된 솔루션 업체들이 거기서 주가가 좀 뛰었었던 분위기가 생겼던 거죠. 근데 지금은 내가 나가서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지금 보세요. 네? 지금 밖에 나가 보세요. 마스크가 벌써부터 실종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마스크 안 쓴 사람 되게 많아요. 왜? 더우니까. 네. 왜? 더우니까. 장롱 속에 옷이 가득한데도 입을 옷이 없다는 사람들이 세고 셌어. 너무 많아. 아무도 뭐 이게 장롱을 딱 열었는데 옷이 가득 들어있어. 남자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겁니다. 네. 아, 입을 옷이 없네. 옷 사러 가자. 그럼 남자는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야, 거기 걸려있는 건 옷이 아니냐? 나는 이거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예. 송현님은 아마 그 전에 옷부터 샀을 거예요. 옷을 딱 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 옷에 맞는 구두가 필요하지. 그 신발을 또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옷하고 신발만 있으면 어떡해? 가방도 하나 들어야 되겠지. 가방도 사는 거고. 네. 그러고 나면 뭐 어떻게 여기 얼굴에 분장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도 사는 거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가는 거지. 연쇄적으로. 그게 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씀씀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 자, 지금 주가가 박살나거나 말거나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리오프닝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는 건 당연해. 왜냐면 아직까지도 실적이 회복될 기미를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적 회복은 언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빠르면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3분기 정도나 돼야지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재수가 없으면 10월 달이나 돼가지고 3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때까지도 중국이 관광 못해 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얘네들은 3분기도 또 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것만 봐도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거 그 뭐예요? 저거 카드값 계속 올라가고 있죠. 더 많이 쓰지 않아요 지금? 네, 카드값 줄어들었다. 그건 경기가 좋거나 나쁘나 관계없어. 카드값이 줄어들었다는 분은 별로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 왜냐면 꼭 더 쓰거든요. 작년보다 더 썼잖아요. 재작년보다 더 쓰고 있고요. 네. 카드 회사 왜 안 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카드를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카드를 쓰고 나면 통장에서 퍼가요 끝? 그게 되잖아요. 월급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이렇게 됐지. 근데 이건 우리들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서 그만큼 계획적인 소비를 하면서 카드를 써요. 물론 계획적인 소비 안 하시는 네, 가방 사신 분도 있죠. 근데 그럼 네, 얼마짜리 사셨다고? 뭐 5천만원짜리? 네, 주식을 사야 된다니까. 주식을 계획적으로 사셔야 돼요. 네. 아무튼 오늘의 네, 타겟은 가방이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계획적인 소비하는 거야. 내가 월급이 500만원인데 카드값 300만원 정도 나오겠다. 그러면 일단 남잖아요. 200만원이. 이런 식의 소비를 하는 거지. 근데 내가 100만원을 버는데 500만원을 써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뭐 경제가 좀 어려웠다, 생활비가 좀 어렵다라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카드론이 나오고 대출이 나오고 생활비로 쓰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 이거는 뭐예요?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부실채권. 이게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로스라고 하죠. 로스. 새는 거야. 새는 거. 여러분들은 내가 카드가 잘 내고 있는데 카드 회사 왜 안 가요? 할 수 있겠지만 카드 회사에서 돈 못 갚는 금액도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만 사는 거지. 예전에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그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수익이 늘어나려면 커뮤니티, 여러분들 그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진짜
뭐라 그럴까요? 주옥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옥.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주옥 같은 것들이 많단 말이야. 여기 어디다 써놨는데 그 쇼핑 가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쇼핑 가는 거. 이거다. 여러분들 모든 상황이 다 이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 있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이거 봐. 이 그림 봐봐요. 자기야, 아직 500만 밖에 안 썼지? 저기 가서 더 사자. 그래서 막 그냥 막 잔뜩 산 거야. 마트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산 건데, 얘도 웃기지. 하하, 그래. 이번 달 수입은 400만 원인데, 오늘만 살고 죽지 뭐. 네. 응. 이렇게 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가는 비용이 벌어들인 돈보다 더 크면 결국은 영업 적자가 나오는 거고 실적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로 잡힌다고요? 부실채권. 돈을 못 갚는다고. 네. 돈을 못 갚는다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돈을 못 갚는, 카드값 못 갚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있잖아요. 리볼빙인가 뭐 그걸 해갖고 돌려서 쓰고, 네, 대출 빚으로 빚을 갚고 이렇게 되면은 빚이 금방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하게 되면 에이 몰라 배째버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채권 여기 카드값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추심을 하다 안 되면은 어디로 넘겨요? 네. 뭐 이렇게 다른 회사들 있잖아요. 네. 해결사라고 합니까? 네. 그쪽 넘기는 거죠. 야, 이거 원래 100만 원짜리 채권인데 나한테 50만 원만 주고 네가 사가. 나머지 50은 네가 받든가 말든가 해. 그러면은 얘네들이 연체가 끝까지 가게 되면 그러죠. 네. 뭐 어디 채권 출신 회사입니다. 라고 하고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 채권을 사요. 사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돈 갚아라. 돈 갚아라. 근데 여기서 그죠. 너 원금이 지금 100만 원이지? 내가 80만 원을 깎아줄게. 갚아볼래?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카드사는 50만 원 손해를 봤지만 일단은 이거라도 건졌으니까 된 거고요. 얘는 50만 원 사왔지만 80만 원에 팔아먹으니까 좋은 거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회사는 네. 돈을 벌기야 벌겠지만 그렇게까지 네, 대단하게 져가지 않습니다. 네, 경기가 너무 좋아져야지 완전 좋아지고 사람들이 정말 이런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현명하게 다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GMB 코리아는 뭔데? 네, 이거 백두산 회사 아니고 전기차예요? 볼까? 뭐하는 회사예요? 뭐 자동차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전기차 쪽 뭔가 부품이 있었으면 주가가 좀 올랐어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갔네. 네. 자동차 부품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근데 뭔가 문제가 있나? 어디 봐요? 담담담담담담담담. 전기차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자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는 변속기아가 필요가 없지 않나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기차에서. 전기차에 기아 있어요? 아, 기아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가? 모터로 돌아가도? 이게 어차피 기아비를 맞물려 가지고 속도를 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게 전기차 쪽에 필요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뭐 그렇고 회사가 실적이 뭐 그냥 그러네요. 네.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지. 자동차 부품주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은 전기차 쪽으로 뭔가가 들어갔을 때 이슈가 된다면 주가가 한번 튀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긴 하죠. 네. 아직 덜 익었을 수도 있죠. 네. 이평선이 이제 꺾이는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직 덜 익었을 수도 있는데 뭐 봐봐야죠. 뭐 이런 것들은. 네. 이런 것들은 봐봐야 합니다. 저도 내연기관 탑니다. 전기차를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기아는 무조건 있겠죠, 그죠? 네, 후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다 기아 있어야지.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남자가 여자들의 심리 이해하는 거는요. 여자들도 남자 심리 이해 잘 못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기아 전기차도 기아는 무조건 있어야 돼. 자전거도 있는 기아를 자동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긴 하죠. 가속 기어가 없어요? 그거 뭐야? 하여튼 뭐 드라이브 기능이 뭔가 있겠지. 뭐 기아가 있으니까 걔네가 그냥 모터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기차를 아직 안 타봐서. 그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미션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은 케미칼류는 안 들어가니까. 야, 그러면은 기아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나? 그 뭐 애매한 네 상황이겠네요. 난 기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이쪽 미션에 대한 부분 잘 모르겠어요. 내연기관에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굳이 전기차에 필요 없다 그러면은 기아 만드는 회사라면은 애매하죠. 네. 오, 타이어 회사는 그래서 꾸준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 이런 것들 오늘 잘 올라왔잖아요. 타이어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타이어도 전기차용 타이어가 따로 있잖아요. 전기차용 타이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전기차용 타이어가 조금 더 비싼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니까 타이어 회사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물론 회사는 좀 다르게 하겠죠. 한국 타이어가 이제 제일 큰 회사고요. 뭐 금호 타이어도 있고 많이 올랐네요. 동아 타이어? 이 금호 타이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매매하기가 좀 그러시겠다, 그죠? 네.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시총도 1600억 밖에 안 된대. 얘는 거래량이 왜 이렇게 없어? 유동주식수가 적은가요? 유동주식이 34%. 많진 않네. 많진 않구나. 얘가 64%, 70% 갖고 64%, 34%. 네. 그냥 딱 이거네요. 뭐 그래서 뭐가 이제 외국인들이 3%나 갖고 있는데 그래도 주당 1000원 배당. 1000원 배당이면 많이 주네 배당도. 네. 뭐 나쁠 건 없네요. 그죠? 네. 나쁠 건 없네요. 근데 이거는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거래량이 별로 없는 애들은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 네. 네. 이 거래량이 없는 주식들은요, 급변동하는 변화의 어떤 폭이 적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장 안 올라가는 것도 많고요. 네. 아무튼 전기차 타이어는 좀 비싸요. 네, 비쌉니다. 네. 유라테크는 어떻게 했느냐면 아직은 저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물렸어. 여기서 샀는데 물렸어. 근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추가 매수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식이 올라갈 때는 항상 어떤 상황을 했죠? 이평선에 모여가지고 우상향 전환될 때 이럴 때 매수하시면 거의 대부분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매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어. 그리고 여기서 또 샀어. 그럼 평단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적정 비중 플러스 여기 추가 매수 비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평단가가 나왔는데 이 평단가에서 뭐가 커져요? 비중이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는 뭘 하라고? 밑에서 올라온 놈만큼만 팔어. 100주 여기 100주 이렇게 샀다. 그럼 100주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런 저거 충격 없이요. 내가 100주를 원래 14,000원에 갖고 있었는데 10,000원에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만 전략이 들어갔고요. 지금 종목 주식은 계속 갖고 있어요. 네. 지금은 단기 변동성입니다. 네. 단기 변동. 왜냐면 단기 급등에 따른 오늘도 단일가 했겠죠? 내일까지죠. 단일가. 별표 붙어가지고 30분 한승 이거요. 네. 단일가. 언제까지지? 아무튼 6월 30일부터인가. 네. 여기 여기 기사 있잖아요. 6월 30일부터 7월 4일날 끝나니까 내일까지 단일가 하면 끝납니다. 왜 끝나느냐?
종료일 종가가 전일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 이럴 때는 또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죠. 지금 주가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겁니다. 30분 단위로 한 번씩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고요. 수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린 거, 자, 이 물량이 터지는 위치를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괜찮다. 괜찮다. 근데 여기서 오늘 방송 주제 나오잖아요. 단기간에 흥분을 했어. 단기간에. 주가는 여기 밑에 있는데 지 혼자 흥분을 해버린 거야. 그냥 막 올라가 버린 거야. 그냥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지 뭐. 그럼 어떻게 돼? 욕 먹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지 혼자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위로 갔다 막 360도 돌았다가 막 그러다가 지 혼자 으악 하면서 쓰러졌어. 그 뭐요? 이 그것도 몇 초 만에? 네. 3초 만에 끝났어. 이건 어떻게 돼요? 두 번 만에 끝났네요? 네, 두 번 만에. 이건 뭐 1초, 2초라고 봐야지. 2초 만에 끝났어. 그럼 뭐라 그래? 이런 뭐니 너 이렇게 얘기해. 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 혼자 그냥 막 그냥 해가지고 그냥 끝이 난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애들은 입구 컷이야 입구 컷. 그러니까 웃기는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전자레인지에다가 3분 카레 같은 거 이렇게 돌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아직도 2분 남아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어. 야 그건 진짜 좀 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네,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하셔야 돼요. 스쿼트 같은 거 하시고, 네, 자주 걸으세요. 많이 걸으시고, 등산하세요. 등산이 그렇게 좋대. 네. 이 금방 이렇게, 네, 지 혼자 흥분하면 금방 죽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욕 먹는다. 욕을 먹는다고. 욕을 먹는겨, 욕을. 왜? 올라갔다가 후루룩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똑같은겨. 네. 인간아! 그러겠지. 인간아, 왜 사냐? 뭐 그러면서. 네. 똑같은 겁니다. 오늘 방송 제목이 그거예요. 단기간에 급등하면, 급하게 올라가면 뭔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되게 웃기지. 이제 해볼까 했는데 이미 끝나서 일어나서 나가고 있으면은 야 진짜 얼마나 황당할까. 나는 야 그 생각만 해도 끔찍 공포스럽겠는데. 네. 그 다음날 그냥 깍두기 먹는 거야. 네. 찬물에다 밥 말아가지고 깍두기 먹는 거지. 에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뭐 단기간에 올라갔다 떨어졌든 뭐가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들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게 주가가 서서히 이평선을 끼고서 서서히 달아오르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길게 간다고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뭐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추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지금은 약간 얘도 오버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은 걱정되는 것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올려놓고서 아니 꼭 그렇게 뭐 급하게 뭐 얘는 뭐 힘이 센 놈이니까 그죠? 대형 큰 놈. 네. 진짜 큰 놈 나왔네. 큰 놈 얘기가 나오네. 네. 큰 놈이잖아요. 큰 놈이니까 어떻게 돼? 안 죽는 거야. 네. 외국 놈들 거 봤어요? 이게 약간 흐물거려서 그러지. 네. 이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네, 이게 뭐 늘었다 줄었다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 아씨 방송 왜 이러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큰 놈인 거예요. 큰 놈. 큰 놈들은 또 달라요.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한번 강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돌아서는 위치가 나왔을 때 매도 포인트가 나올 때 그런 위치를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잡으셔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형주들은 원래 추세적인 부분들이 크고 길게 나타나요. 네, 멀리 크게 나타나니까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입이니까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없는 대신에 대형주들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간다는 거. 네. 상당히 많이 간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조그만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화라락 올라간 다음에 뚝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 뭘 수고해 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 네.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종목 진단에서 이미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얘기해드렸잖아요.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환사채 요거 때문에 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뭐 테슬라의 차량 인도가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뭐 인도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뭐 그래서 뭐 얼마나 어떻게 될 건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 진단이 아니에요. 그냥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동방아그로 희한하게 그 거래량 별로 없는 것들 아닙니까? 동방아그로도 거래가 없을 텐데. 그럼 아까 뭐 그 뭐야 뭔 타이어인가 뭐식인가도 그러더니 이런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장기로 보세요. 네, 뭐 답이 없지. 뭐 이거 뭐 어떻게 각오하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걸 매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총도 지금 1000억대인데 거래량도 없어. 그러면 이거는 뭔가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옛날에 그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선덕여왕? 거기서 보면 미실이가 있잖아요. 미실. 고현정이 나왔었던 그 미실. 미실이가 뭐라 그래? 천하를 얻으려면 사람의 힘이 약간 필요하다. 에? 약간 필요하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지금 8천주밖에 안 돼요. 오늘 거래 대금이 6천만 원이야. 그럼 뭐 개별적으로 한 번씩 사실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리딩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1000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내 방송을 보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내가 자 동방악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6천만 원만 들어오겠어? 나 혼자도 6천만 원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거래량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요. 이런 거는 혼자 스스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진단을 드릴 수도 없어요. 뭐 얘기해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황금성을 좀 좋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만들려면 거래량이 일단은 터져야지 돼요. 근데 거래량이 이거는 워낙에 원래부터가 없는 거라서 네. 뭐라고 해 드릴 게 없네요. 네. 뭐라 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에코프로 얘기 다시 더 할게요. 자, 에코프로 뭐 공매도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공매도가 뭐 환매가 나왔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오늘도 공매도는 나왔어요. 네. 여기 현재까지 보시면 공매도가 나오거든요. 오늘도 공매도가 오늘 7월 3일 맞죠? 네, 공매도가 3만 주고요. 최근에 공매도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많이 때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네, 때리는 사람들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많았던 데가 지금 여기 4월달이거든요. 여기 4월달. 이때 공매도 많이 쳐놨어요. 지금 요거를 많이 쳐놨습니다. 많이 쳐놓은 상태에서 지금 요 상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환매가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오늘은 외국인 쪽 매수가 조금 들어오기는 했어요. 네.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오기는 했어. 이 매수를 공매도의 환매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자 오늘 이 매수 들어온 거 물량 살펴보시면 요거 한번 봐봐요. 종목을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종목 진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종목 진단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아시잖아요. 네, 자꾸 물어보시면 안 돼요. 종목 진단은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네 봐드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네 그냥 어떤가 궁금하니까 한번 보는 거고 네. 뭐 이걸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거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종목 이름을 쓰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뭐라고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네. 공매도 세력 파산설 이거는 네. 쇼스 퀴즈. 자 근데 지금 공매도 애들이 파산을 하기 위해서 38만 주를 사들였다.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금액으로 치면은 좀 되긴 돼요. 오늘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됐죠? 오늘 3천억. 네, 외국인 쪽에서 들어온 게 3,200억 들어왔어요. 3,200억이면은 어때요?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종목 진단은 안 된다니까요. 선행매매, 후행매를 떠나서 종목 진단 자체가 안 됩니다. 선행매매는 뭐 제가 종목 추천을 하고 나서 그걸 내가 미리 들고 있었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지만 그 뭐 종목 진단은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증권사 직원만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종목 진단하는 상황은 두 가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종목 진단 해주는 증권사 직원. 두 번째, 유료 방송을 안 하는 사람. 그냥 무료야. 다. 나는 이거 뭐 종목 진단 해주거나 뭐 이런 거 종목 리딩을 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 즉 유료 방송이 없어야 돼. 리딩방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저는 유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안 돼요. 나머지 세 번째는 불법이야. 네.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거나 무료 방송을 하는 사람이거나 직원이거나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니 불법이거나. 네.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목 진단 열심히 하는데 증권사 직원도 아니고 무료 방송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불법이야. 근데 TV는 왜 놔두는지 모르겠어. TV는 왜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처음에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TV에서는 막 하잖아요. 근데 TV는 이런 방송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뭐 특정 뭐 그 공중파 뭐 그 지상파 이런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는 그냥 놔두더라고요. 네. 별말 안 하대. 걔들은 등치가 큰 회사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걔들은 뭐 금강원에서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없으면 사실 TV 프로그램 뭐 볼 거 없지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무슨 정보 갖고 있는데요.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네, 그런 거. 아니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공개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시청자 수가 그래도 뭐 몇백 명 되고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뭐 오픈 방송인데 이거 여기서 안 된다는 것도 나는 참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이메일로 한다거나 1대1 뭐 이런 걸 해준다거나 그런 건 안 되지만 근데 얘네들이 규정한 게 금강원에서 규정한 게 방송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도 안 된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거 하다 걸리면은 벌금이에요. 네, 벌금입니다. 벌금에다가 재수 없으면은 네 영업정지가 떨어집니다. 네, 영업정지 떨어지면 아시죠? 몇 달 동안 내 방송 못 봐. 네. 몇 달 동안 내 방송 못 본다고. 그럼 리딩도 못 하는 거고,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노는겨. 놀러 가는겨. 오늘 353명밖에 안 왔어요? 왜? 왜 그거밖에 안 왔지? 오호. 이 사람들이 이러면 내가 지금, 광고를 못 하는데? 광고 타임에 들어가려고 지금 내가 딱 준비, 한 600명 왔어야지. 에이, 모르겠다. 그러든가 말든가. 네, 아무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왔어요. 잘 올라가서 그렇죠. 잘 올라가서. 네, 시장에 잘 올라가서. 자, 지금은 이제 공매도 세력 파산설인데 이 3천억 가지고 공매도 세력이 파산하지는 않습니다. 네. 파산하지 않습니다. 여기 써있구나. 3,200억 써있네. 이거 가지고 공매도 세력이 파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얘네들이 뭔가 주식을 사서 올렸다 뭐 어쨌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파산을 한다 뭐 이 소스퀴즈가 발생해 가지고 뭐 나온다. 이 소스퀴즈가 나오려면 지금 공매도가 얼마 들어간지 아시죠? 수조 원대야. 네? 수조 원대라고요. 그런 꼼수는 안 됩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쇼츠퀴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예, 이거 뭐 파산설은 없어요. 공매도 애들이 파산하는 건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손실이 많이 났지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뭐 주식을 뭘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주식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50% 가까이 떨어졌어. 파산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더 올라가고 뭐 추가 매수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다시 해준 거잖아. 이거는 지금 쇼스퀴즈라고 보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쇼스퀴즈라고 보시면 안 돼. 물량 자체가 앞으로 더 많이 엄청나게 나와줘야 돼요. 지금 38만 주가 아니라 막 100만 주 막 이렇게 나타나줘야 돼. 봐봐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 팔아먹는 것도 보세요. 아까 4월 달이었죠. 공매도 많이 나올 때 이렇게 네. 더 많이 나와줘야 돼요. 진짜 털어먹는 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공매도를 물론 치고 있는 애라고 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팔아먹는 물량들에 비해서 지금 오늘 산 거는 그냥 작아요. 네.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요 물량 가지고 3천억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뛰었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상해.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테슬라 쪽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쪽에 아무리 저거 한다고 해서 주가 20% 뛰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붙어 있는 거냐면 에코프로 BM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공매도가 더 안 나온다고 한다면은 네,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은 파산 가지 않아요. 더 치면 더 쳤죠. 네, 더 치면 더 쳤지. 네, 파산 가지 않을 겁니다. 테슬라가 올라가면 사실 모든 전기차가 다 올라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나면 다들 오르지 않았잖아요. 올라가긴 올라갔어. 근데 그 정도는 다른 애들도 올랐다는 얘기야. 형주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뭐 포스코 DX 뭐 이런 것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생각해 봐봐요. 에코프로 제외하고 에코프로 BM 5% 올랐죠. 형준 리틀보이 응? 님 슈퍼채팅 근데 만원 일반 뭐 감사합니다. 자동차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늘 제법 잘 올랐어요. 전기전자 반도체 이런 거 비슷하게 올랐거든요.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들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오늘 11% 올라갔지. 얘는 배터리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지. 네. 자, 저쪽으로도 올라가는 애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쪽으로 전기전자 쪽에서 올라가는 애도 분명히 있고 자동차 쪽에서 올라가는 애도 있고 그 다음 2차전지도 올라가는 애 있는데 거의 그냥 평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에코프로만 묘하게 많이 뛴 거죠. 에코프로만 묘하게 많이 뛰었어. 그럼 이거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시황 회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테슬라가 많이 팔아먹기 시작했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쪽으로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들어왔잖아요. 1조 원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를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또 개인들은 팔아먹었거든. 개인들은 또 팔았어요. 오늘 뭐 기관과 외국인이 샀으니까 오늘 프로그램까지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개인들은 또 팔았단 말이죠. 요거는 가봐야지 알겠죠.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에코프로 BM보다 고평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지선 안 깨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했었죠. 물론 저는 이런 데서 안 삽니다. 네, 뭐 상한가가 아니라 상한가 뭐 할아버지니 여기서 뭐 100만원을 가든 1000만원을 가든 저는 주식 살 생각이 없어요. 이런 위치에서는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팔아야 될 이유는 없죠. 네, 뭐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 지지선도 이탈된 적이 없었죠. 그 다음에 뭐 잘 가고 있으니까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 만약에 여기다가 공매도 애들이 진짜로 마탱에 가가지고 자빠졌다 그렇게 된다라면 네, 진짜 쇼스퀴즈라는 게 한번 나와서 붙어버리게 되면 주가는 금방 뛰어 올라가거든요. 확 뛰어 올라갑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파는 거 족족 공매도 환매, 아 나는 이제 공매도 더 이상 못 치겠어, 얘는 항복,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공매도 물량을 처리하기 시작하면요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가는 막 튀어 올라간다고요. 물론 그것도 끝에 달하면 떨어지게 되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요런 것들은 뭐 굳이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적은 것 같아요. 업황 싸움은 이제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업황으로 올라갈 만큼은 다 올라갔어요. 네, 이거 뭐 저 밑에 뭐 1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뭐 100만원 가고 있는 이게 뭐 그죠? 몇 년 지났는데. 아니 여기서 봐도 돼요. 뭐 만원짜리 주식이 100만원 가요. 100배 올라간 거 아니야. 100배. 100배잖아요. 100배. 만원짜리가 2020년인데 2020년 3월에 만원이었는데 100만원 간다고 하면 지금도 90배요. 그래, 이건 업종으로 갈 수 있는 건 다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올라가는 것은 뭐겠느냐? 꿈과 희망이죠. 주식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꿈과 희망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네, 주가를 올리는 어떤 요소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3점 팔아서 에코로 가는 거죠. 근데 오늘은 에코도 팔고 있다는 거. 네.
물론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놓고 있는 것이 팔려나간 건지 어쩐 건지 몰라요. 매수가 들어오면서 잡아먹은 것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만 올라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코프로만 올라갔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 전체에 뭔가 대단한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러기에는 오늘 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얘만 가지고 있는 뭔가 다른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에코프로 BM도 공매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쇼시스키가 나온다고? 다른 거는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쇼스키즈도 아니고 테슬라 쪽에 대한 이야기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갈 거면 다른 애들 다 같이 올라가서야 되는데 얘 혼자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거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환사채가 충분히, 네, 원래 전환사채는 악재인데 제가 종목진을 해드렸잖아요. 에코프로뱀이 27만 5천원의 전환가액이고요. 요즘에는 좀 신기한 거 많이 봐요. 네, CGV 유상증자가 1.4주로 나오니 140%로 나오지 않나. 네, 전환가액이 할증이 붙었어. 와, 할증부터 나오는 거 보셨어요? 할증이 붙었잖아요. 지금 24만 9천 원이었는데 전환사채가 27만 5천 원에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는 거의 표면 이자도 없어. 0%야. 그 뭐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만기 때 뭐 해준다 그러면은 10% 정도 주겠대 이자. 이거 뭐 이거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내가 돈을 너한테 주는데 4천억을 조달했대요. 돈을 너한테 주는데 지금 주가보다 더 높은 상태가 와야지 겨우 본전이래. 그 다음에 그냥 돈을 가지고만 이렇게 그냥 해놓고 채권 만기 때 돼야지 겨우 10% 받아먹거나 아니면 그 전에 중도하지 뭐 이자가 없다는 거야. 공매도 그런 적 없습니다. 네. 공매도 손절한 적 없어요. 옛날에 뭐 HLB가 그렇다 뭐 계속 그러겠는데 그 엿먹으라 됐죠. 네. 우리나라는 구조상으로 공매도가 뒤질 일이 없습니다. 네.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뭐 어디가 파산했다느니 뭐가 손실났다느니 이제 손절매도 한다는 얘기인데 본 적 있어요? 없어. 그럴 이유가 없거든. 돈이 많은 애들은요 손절매도를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손절매도 하는데 돈이 많은 애들은 그렇지. 더 사면 되지 뭐. 회사만 안 망하면 되거든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잠깐만 저는 이거 뭐 할증 붙는 이런 시 뭔데 이거? 뭔데?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게 있었잖아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네. 비상장 회사, 자회사.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IPO로 간대잖아요. 기업 공개 한대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딜이 있었지. 여기다가 투자하면은 여기다도 투자할 수 있게 해줄게. 자, 생각해봐요. 요즘에 IPO 해가지고 주가가 딱 튀어나오면은 어떻게 해, 요즘에는 공모가 대비 400%까지 가능합니다. 올라가는 게요. 근데 나는 이 법을 왜 이렇게 바꾸지 못했어. 요즘에는 뭐 따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따상 해봤자 얼마야? 공모가의 2배에다가 상한가 한 번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00%는 아니었어. 근데 이 폭을 더 크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뭐 있었던 거 그런 건 뭐 300% 넘게도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순식간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 장중에 300 몇 프로까지 올라갔던데요? 이게 그냥 나와버리거든.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야. 근데 이게 에코프로의 자회사래. 이거 여러분들 IPO 한다고 공모주 모집하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한다 해도 무지하게 달려질 겁니다. 뭐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수요 꽉 찰 거야. 왜냐면 에코프로 그룹이잖요. 그럼 이거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고 싶어 할까요? 안 갖고 있고 싶어 할까요? 갖고 있고 싶겠지. 그러니까 지금 1조 원이 들어오는데 여기다가 5천억, 여기다가 5천억 집어넣겠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온 애들이 여기다도 투자하고 여기다도 투자하고. 자, 여기선 수익 안 나도 되겠다 이 얘기야. 에코프로 BM? 알았어. 수익 안 나고 본전치기만 할게요. 본전치기만 할게요예요.
대신에 여기서 많이 먹고 가겠습니다. 어떤 사모펀드는 여기다가 500억, 여기다가 1500억 집어넣었어요. 이유가 보이죠? 회사 입장에서는요, 꽁돈 쓰는 거잖아. 꽁돈. 이거 가지고 뭐 자재도 사고 못하고 뭐 한다며. 꽁돈 쓴다는 얘기예요. 꽁돈 쓰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얼마를? 1조를. 누가?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에코프로 BM도 4천억이 들어온대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죠. 에코프로는 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룹에 1조 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건 뭐 꽁돈인데 공짜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에 1조 원이 생긴겨. 야, 나 이제 상장할 회사가 있는데 니네 이거 지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채 좀 받아갈래? 완전 땡큐지. 지금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이 에코프로 아니겠느냐 라는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죠. 나중에 공모가 들어오겠지. 근데 내가 지분을 미리 갖고 있어 봐요. 기업 공개를 할 때 내가 지분을 일단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굳이 경쟁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이미 갖고 있으니까.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은 개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하겠지만 얘들 참여는 하겠죠. 근데 나는 이미 갖고 있는데 뭐 달라고? 어차피 안정적으로 확보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 IPO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기업이기도 하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그 효과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한 어떤 강세는 뭐 종목진에서 예상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살 거라 얘기해드렸지만, 네, 요 부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전환사채는 분명한 악재인데 이걸 조금 뜯어서 좀 해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호재가 된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좋았다라면 다 같이 올라갔어야 돼요. 다 같이 에브리바디가. 근데 다 그렇진 않잖아요. 오늘 LNF 봐요. 뭐 2.6% 올랐어요. 2.6% 여러분이 계좌에 올라간 거 수두룩 하잖아요. 천보? 1% 올랐네요. 이거만큼 올라간 뭐 기업들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저거 뭐요? 그 개세건설, 네? 개세건설, 순살자이, GS건설도 2% 올랐어. 근데 얘 지금 1.3% 올랐잖아요. 그 전기차 시장이 정말로 뭐 그런 거라면은 실제로 대장이라고 하는 애들이 올라가 줬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꼭 그냥 뭐 여러분들 판단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왜 저렇게 많이 올랐지?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쪽도 오늘 다 올리긴 했어요. 올리긴 했는데 얘들이 실제로 뭐 추세를 좋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은 아직 안 들죠. 네. 그럼 뭐 추세가 뭐 이제 뭐 우상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생각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어제도 오늘 올리긴 올랐어. 근데 약간 지금 좀 답답해요.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도 그렇고 사실 에코프로도 살짝 걱정은 돼요. 네, 20%나 올라갈 만한 일이었냐라는 거지. 이게 정말 20%나 올라갈 만한 일이었냐. 공매도를 죽인다라는 것은 이거는 희망사항이고요. 네, 공매도 죽은 꼴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사례가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매도 죽은 적은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HLB 사태 보세요. 물론 이렇게 이만큼은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어디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때도 이렇게 미친듯이 쳐 올라갔어요. 네, 신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요, 네, 확 죽었다가 막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공매도 다 뒤졌다 이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연병을. 네, 아니 공매도가 줄어들지 않는데 무슨 쇼스퀴즈야. 공매도가 에코프로도 오늘 공매도 늘었잖아요. 근데 공매도가 줄어야 될 거 아니야. 환매를 하면 공매도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네, 간단하게 생각해서 공매도가 환매를 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공매도를 팔아먹었다는 얘기요.
이거 여기서 아까 여기서 보면은 환매한 거 나오나? 아까 여기 공매도 아직도 많아. 네. 여기서 안 나오네. 공매도 포탈 가면은 오늘 얼마 환매했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환매한 것보다 공매도 때린 게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개인들은 공매도 하려면 돈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굳이 공매도 할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뭐 대주거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처음에 나올 때 한번 해볼까 하긴 했었는데 그다지 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저는 인버스도 안 사요. 왜냐면 하락에 베팅을 하게 되면요, 이 시황관 자체가 반대로 바뀌어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쪽으로 번진단 말이죠. 근데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상향이고 더 좋아지는 건데 여기서 내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진다. 물론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릴 때는 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죠. 네. 내가 이거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그거 아직도 영상이 있잖아요. 새벽 4시까지 사람들하고 댓글로 싸웠어. 그래갖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열받았겠다 싶어갖고 뭐 했지? 여기서 주식을 사버렸잖아. 주식을 뭐 그때 한 주 샀지만, 네,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그랬더니 또 뭐 손실이 40% 났죠. 그 시점부터. 그때 봤죠? 그 손실 40%가 났어, 매대남에서. 그랬더니 또 손실 난 게 자랑이냐고 이런 씨. 그걸 뭐 어쩌라고? 네. 손실 40% 난 게 자랑이냐? 네, 진짜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네, 그렇다고요. 공매도는 죽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한 주 사가지고 그걸 뭐 자랑하냐고. 아니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한 주 사지 뭐 1000만 주를 사고 뭐 집문서 다 때려받고 뭐 나 이제 주가 떨어질 거니까 나 집문서 갖다 박았다. 손해나면 니들이 해결해 줄래? 내가 뭐 달라고 그렇게 하지? 한 주 갖고 한 것도 대단한 거지. 근데 생때 같은 그때 이거는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20몇만 원이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40%면 돈 10만 원 날라가면 돈 10만 원이면 소고기가, 예? 소고기가 말이야, 네? 그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공매도가 뭐 환매니 뭐 쇼스키즈니 이런 용어는 미국에서 찾으시라고. 미국에서. 네. 미국에선 실제로 파산을 하고 나와요. 미국에선 실제로 파산이 나오고 죽어. 걔네들은 왜 그러냐?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야, 3개월짜리인데 너 3개월 안에 공매도 상환 못하면 안 된다? 근데 손실이 많이 났어. 그럼 파산하는 거야. 어차피 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없잖아요. 계속 늘리는 거지. 뭐 연장할게요. 연장할게요. 늘려갈게요. 네. 끝이 없는데 뭐 무한인데 뭐 어쩔 거야. 무한인데 뭐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무한인데. 그러니까 공매도를 죽이겠다는 생각 자체는 버리세요. 단지 얘가 뭔가 대단한 호재를 가지고서 움직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가능성을 보고 매수가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단 맞죠.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는 누가 알아요? 매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올라갔다. 그 주체가 누구냐? 외국인이다. 그놈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도 모르지. 토마스가 제임스가 무슨 생각하면서 매수했는지 똥 싸다가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내 매수가 돼버린 건지 내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알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환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가 오늘도 3만 주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야. 더 이상 빌릴 주식이 없대. 팔아먹을 게 없대요. 공매도가 많이 못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빌릴 주식이 없어서, 때릴 공매도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시장뿐만 아니라 종목들도 그렇게 시총에 관여하는, 뭐 지금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건 사실 별로 걱정 안 하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나 특히 에코그룹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도 크게 끌어올렸어요. 지도 많이 올라갔지만 이 실제로 시장 지수도 많이 올려놨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조정을 받는데 막 불이 막 타오르는데, 응? 불이 막 타오르는데 야 이거 곧 꺼질 거야. 안 그래요. 안 죽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당장 내일 하한가를 처박힌다든지 아니면 뭐 오늘 올라온 20%를 다 까먹는다든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요.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쭉 떨어져 가지고 뭐 여기 종가 2564포인트 요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오늘 올라온 건 다 반납하고 내일 마이너스 한 2% 빠진다. 이럴 일은 없습니다. 이럴 일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 조정에 대한 대비책만 잘 마련해 주시면 돼요. 이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기 전에 뭔가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눈길을 확 끌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길을 확 끌고 간다고. 그래 놓고 이쪽에서 살금살금 해준다는 얘기지. 지금 반도체 쪽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비롯해가지고요. 이쪽 대형주는 지금 제가 사라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살 자리가 아니죠. 우리는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미리 사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이거 안 사놓고 그랬으면 되게 배 아플 뻔했어요. 응? 액면 분할할지도 모르잖아요. 액면 분할할지도 모르잖아. 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안 사니까 관계는 없어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안 사요. 이런 거 안 산다고. 근데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고 하고, 네. 기회가 되면 뭐 많이 내려오게 되면 또 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안 사요. 언제 샀냐면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이 기간 동안에 요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10번 샀다고 그랬죠.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이런 자리에서 사면 돼요. 당장은 답답해. 당장은 안 올라가고 막 그래서 답답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상승 포인트가 나오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역배열 모여놓고 정배열 모여놓고 역배열 모여놓고 정배열 모여놓고 역배열 그냥 이 순서야. 근데 지금 정배열 이제 막 시작하고 있어요. 닭다리가 이제 막 원래 닭다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닭다리가. 네. 닭다리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한 요 정도 생긴겨. 요 정도 이게 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지금 저거 에코 같은 경우는 이미 닭다리가 네 이거 다 나왔죠. 다 나왔어요. 닭다리 다 나왔어요. 뜯어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게 많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먹을 게 많으니까 공매도 애들이 뜯어 먹는 게 뜯어 먹으면 뭐만 남아요? 뼈만 남겠지. 지금은 닭다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뒤에 있는 아주 그냥 토실토실한 이 살, 예? 요 뒤쪽에 있는 요 살을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먹어야 되는데 겨우 밑에 그냥 그 닭다리 밑에 뼈 밑에 붙어 있는 거 그거 한번 쪽쪽 빨고 그냥 갖다 버리려고? 개인들이 지금 다 그랬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이거 지금 여기다. 이거 다 갖다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요. 확실한 거는 이번 상승장에서 개인들이 지난번처럼 돈을 벌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상승장의 주인공은 동학개미가 아니라 외국인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외국인들이 끌고 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경제적인 상황이 개선이 된다든지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상승 주역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 이 더 큰 놈이 온다는 게 이런 얘기인 거였나 봐.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얘네들이 이렇게 매수하게 되면요, 대부분은요 큰 투자가 형성되기 때문에 단기에 끝나지 않아요. 그냥 한 6개월, 1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했다가 쳤을 때요, 앞으로 하반기는 반도체 세상이야. 그걸 보고 이미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얘네가 매도를 치겠다 생각했을 때도 이거 보세요. 급하게 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017년도에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했는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면서 적어도 7, 8개월 정도의 매도 타임을 충분히 주고 조정받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우리도 요 밑에서 사가지고요. 요 밑에서 사가지고 계속 끌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팔았죠. 여기서 팔았잖아요. 여기서 전량 다 팔았잖아요. 매수 기회는 여러분들 하루 이틀 아니고요. 한 달, 두 달 아니고요. 더 많이 줍니다. 매도 기회를 놓칠까봐, 내가 매도를 못할까봐 걱정을 하지 마.
대형주들의 추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개인들의 추세는 그냥 마음이 바뀌면 끝이야. 만약에 에코프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개인들이 그냥 다 등을 돌려버렸어. 그럼 내일부터 죽는 거예요. 왜냐면 뭉쳐있는 자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빼겠다는 이야기야. 그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걔네가 내일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요, 아직 멀었어. 저는 올해 하반기를 노리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올해 하반기를 노리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올 하반기에 시작이.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이게 시작이고요. 진짜는 내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배당 조정이 좀 있어요. 네, 배당 조정이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실적 개선이 3분기부터 시작이 돼요. 3분기부터 4분기부터 3, 4분기에 실적 개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재고 남아돌지 않습니다. 재고 남아돌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도체 쪽은요, 경기 민감주라고 보셔야 돼요. 경기 민감주를 보셔야 되는데,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반도체 수요는 무조건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뭐 하고 있죠? 감산을 했어요. 자, 재고가 이만큼 있는데요. 계속 만들어서 재고를 갖다 집어넣으면 창고가 계속 가득 차 있겠죠. 근데 야, 10개 집어넣었던 거 5개만 집어넣어 라고 해놓고 물량은 계속 뭐 10개든 5개든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점점점 곳간이 비어요. 그게 언제냐? 올 2분기, 올 상반기에 끝났을 거예요. 아마 3분기부터는 그래서 반도체 DRAM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쪽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AI 반도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뭐 이런 애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또 그 다음에 챗 GPT,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반도체요. 네, 반도체요. 반도체. 그리고 이렇게 DRA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DDR5, DDR3, DDR4 쓸 수 있어. 그 똥값이에요. 똥값. 속도 차이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속도 차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이 DRAM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뭐 클럭스라고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가장 좋은 거하고 그 다음 세로 넘어가는 거. 이 DDR3잖아요. 여기서 가장 좋은 것과 DDR4의 가장 나쁜 거하고 여기가 맞물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DDR5. DDR4의 가장 좋은 거하고 DDR5의 가장 나쁜 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거야. 3점 수익 인증 복귀 차트요? 그게 뭐지? 내가 매수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제 계좌를 인증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매수 시점들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매수 시점은 그냥 이렇게 요런 자리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보시는 요런 자리예요. 네. 요런 자리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매수 시점은 별거 있나? 뭐 그냥 여러분들이 방송을 계속 보시면은요, 얘가 어디서 샀겠구나 정도의 느낌은 아실 거라 생각해요. 저는 매수, 여기 코스피 지수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올 때, 이렇게 움직일 때는, 더 이상 매도가 안 나오는구나, 이제 올라가는 거 생각되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복귀 차트는 저는 따로 만들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죠. 뭐 제 걸로 보시게요? 제 거는 이게 대신증권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다 대신증권에서 복귀 차트 만드시는 거라 어쩔지 모르겠네요. 네. 매수 시점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복귀 차트는 저는 MTS만 쓰기 때문에 거기서 제공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대진증권 쓰시는 분, 요즘에 근데 대진증권 쓰시는 분 별로 없지 않나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복귀 차트는 대진증권에 있어요. 근데 대진증권은 전 거래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전 HTS 안 써요. MTS 씁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수 시점은 그냥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네, 뭐 그냥 뭐 알려드릴 것도 자시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그냥 이런 자리에 매수하는 거라서, 네, 뭐 이거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한 7, 8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차트상에서 어디서 매수했나 이런 거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복귀 차트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매도를 여기서 쳤잖아요. 매수가 이렇게 들어갔잖아. 뭐 중간에 공백이라서 뭐 별 볼 게 없을 텐데. 네. 아무튼요. 네. 지난 방송 보시면은 다 나와요. 뭐 어떻게 하는지. 네.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자 아파님. 네. DDR4에 만약에 뭐 16기가짜리하고 DDR5에 16기가짜리하고 붙으면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컴퓨터 공학고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성능표가 쭉 나와 있잖아요. 저도 그거 봤는데 이길 수가 없을 텐데. 그거 뭐 이길 수가 있는 거면은 이렇게 안 팔아먹지. 그잖아요. 물론 이제 DDR4 16기가하고 만약에 DDR5 4기가하고 붙었다, 8기가하고 붙었다. 그러면은 뭐 얘가 좀 이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같은 급수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 이렇게 그냥 쭉 연결돼요.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3, 4, 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네. 여기끼리는 붙어가지고 이겨먹을 수 있을걸? 하지만 네. 그거는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아, 그러면은 뭐 DDR5로 만들 이유가 없는데. 차이 많이 나요? 네. 차이 많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DDR5가 가격이 비싸요, 아직은. 네. 가격이 비쌉니다. 아니 그런 식이면은요. 아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물론 저도 아직은 DDR4 램을 쓰고 있어요. 네, DDR4 램을 쓰고 있는데 그럴 거면 DDR5 안 쓰지. 왜 쓰려고 해요? 클럭발 때문에? 비싼 돈 쓰고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뭐 용량을 더 키워가지고 뭐 물론 저도 아직 DDR4를 씁니다. DDR4를 쓰는데 5가 좀 비싸 아직은. 네. 그렇고 그 삼성전자가 많이 하는 게 맞아요. 그 서버램을 좀 서버 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뭐 다 교체가 들어갈 거예요. 요즘에는 나오는 것들은요. 그 램뿐만 아니라 뭐 별의별 걸 다 바꿔요. 그냥 뭐 싹 다 바꾸고 옛날 거 다 죽여버리고 있거든요. 다 죽여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DDR3하고 DDR4 넘어가니까 체감이 확 나던데? 그 체감적인 부분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럼 DDR4하고 DDR5 넘어갈 때는 체감이 확 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글쎄, 네. 아무튼 뭐, 네. 편하실 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이 달라요, 네. 다르죠? 달라요. 호환도 안 돼요. 그러니까 4하고 5도 나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거예요? 아니 3하고 4하고 완전 다르다고요. 내가 지금 이상하게 말했어요? 다른 건데? 다 다른 거예요. 호환이 안 돼요. 다 안 돼. 안 된다고. 다른 거예요. 맞아요. 다르다고. 다르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이게 제일 싸요. DDR3 요즘에 쓰지도 않아요. 이건 없어졌어. DDR4 그 다음에 DDR5 요즘에 DDR5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 아직 비싸고 난 못 사겠더라고. 그래서 요거 DDR4를 쓰고 있어요. 저도. 아무튼 간에 지금은 네 세대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가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는 뭐
기존에 있었던 그런 디램 재고 그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을 거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컴퓨터 공학자가 아닌 이상은 뭐 일반적인 분들이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재고가 일단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렇게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실적의 증가는 3분기가 됐을 때 삼성전자가 3조 원대로 뛰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자, 올 하반기는 원래부터가 성수기였고요. 네. 성수기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도가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효과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 본격적인 시기가 내년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는 시작점, 그 다음에 내년까지 연결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교묘하게 보고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 상황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꼭 기준점을 세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흐름을 유지를 해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자, 올해는 여기까지 시동을 걸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이나 전 세계의 경기 회복이나 등등등등등등등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연준의 금리 긴축을 먼저 생각합니다. 너는 나의 꽃님님은 너무 늦게 오셨어요. 긴축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긴축이 내년도까지 이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로 끝났다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건 연초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긴축이 통화정책이 끝나가는 상황인데 이게 하반기까지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긴축이 끝나면 뭐가 나온다? 금리 인하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경기 부양이에요. 경기 부양은 경기 민감 섹터에게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차 군단을 이야기해드린 이유는, 올해를 먹고 빠지자가 아니라 그 다음을 보자는 얘기, 요걸 보자는 얘기예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22일 강연회에서 해드리죠. 네. 강연회에서 해드릴게요. 네. 강연의 주제가 그거야. 네.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얘기해드리고, 강연회가 근데 그 신청이 다 끝났대요. 신청이 다 끝나서 이제 자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은 양해 좀 바라고요. 자, 책 일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 책이 나왔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강연회 다음이에요. 네, 7월 24일 날, 네, 서점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약 구매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예약이 되실 겁니다. 네, 예약이 되실 거예요.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예약이 되실 거라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네, 그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약 구매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운이 좋으면, 네, 책 나오기 전에, 네, 책 나오기 전에 미리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뭐, 네, 강연하면서 조금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쌉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네, 완전 풀 칼라인데도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습니다. 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완전 싸진 않아요. 왜냐면 잉크 값이 많이 들어가지고 책을 찍어내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감당을 못할 수도 아닙니다. 충분히 거기 출판사하고 얘기해서 제일 싸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일정 나오면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 편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책 많이들 사시면 이 편도 해드리고 됐어! 이 뭐 성취사 이 새끼 뭐 책 이상하게 써가지고 막 그러면은 안 낼 거야 이씨. 네. 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시장은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지는데 대신에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것들만 조심하세요. 네,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건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올라가는 건 조심하세요. 시장은 좋아집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또 내일 합시다. 내일 14시. 내일 14시요. 화요일날 14시에 무료 방송 또 진행되니까 그때 오셔서 또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오래 해드렸네. 네. 네, 강의 또 늦게 오신 분들은 녹화 방송 보시고요. 안 피곤하면 말이 안 돼. 왜냐면 지금 벌써 11시 다 돼가잖아요.
빨리 주무시고요. 네,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확 뛰어 오자고요. 오늘은요, 저걸 하세요. 오늘은 미국 증시만 잘 보시고요. 오늘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은 우리는 수요일까지 주가 상승한다. 이렇게 담보 잡고 있으면 됩니다. 네, 계좌는 더 좋아지실 거예요. 파이팅 하시고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네, 오늘도 잘 자요. 네, 오늘 녹화 여기까지.